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현재 제 채널이 11명의 귀하신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채널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찾아오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꼭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낮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올리는 것이 한국 시간에도 또 차이가 있고요. 또 제가 올리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늦더라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은 1월 7일이죠. 한국은 1월 8일입니다. 1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데 굉장한 성공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어디가 제일 강세라고 생각합니까? 중국, 일본,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중국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아시아도 봐야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미국 입장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현재까지는 가장 최강대국이고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보다 중국, 일본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국, 일본이 미국을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후발자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중국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중국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소유하고 있죠. 중국은 굉장히 거래소들도 많고 여러 종류의 코인들도 많이 내놨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활기를 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과 일본이 강세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제 생각은 결국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 사용되어졌을까요? 비트코인 처음 사용된 곳 어딜까요? 제 노트북으로 하느라 조금 버벅거리 좀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딜까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중남미일까요? 제일 처음 사용되신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거래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됐죠. 자그마한 사람들이 모여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 영상들을 잘 보면 미국에서부터 이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유럽이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전달할 수가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결국 유럽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결국 유럽 사람입니다.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과 그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돈을 송금할 수 해외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에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제일 기대하고 있는 시점? 그게 바로 벡트 거래소입니다. 벡트.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벡트 거래소가 언제 오픈되느냐 그 시점이 바로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 시점이 바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그만큼 이 벡트 거래소가 열리는 게 중요한 시점이듯이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인정하시죠? 미국이 어떤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전 세계가 다 바뀝니다. 그만큼 이 미국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리플 좋아하시죠? 저도 리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리플 마니아 아닙니까?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만 살아남을 것이다. 리플만 상승장을 탈 것이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리플만큼 제대로 된 생태계, 이 코인계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다른 코인들이 리플만큼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야기죠. 그 리플에 대한 강한 확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입니다. 미국에서도 리플의 인기가 XRP 인기가 엄청납니다. XRP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XRP 이 커뮤니티를 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암호화폐 중에 XRP를 좋아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트위터 같은 데 봐도 XRP 커뮤니티가 훨씬 많아요. 비트코인보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막 뒤바뀌고 세계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플하고 비교해 봅시다. 리플 애플 비슷하죠? 애플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씁니다. 근데 리플을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나요? 다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애플만큼 리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리플이 애플만큼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보다 어, 더 크게 사용 면에서 또 우리 실생활 면에서 더 크게 사용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 자체도 이 미국 코인을 대표하는 거 아시죠? 이제 시총 거의 코인에서 2, 3, 4위를 맴도는 아주 중요한 이제 코인입니다. 리플은 많은 미국 정치계인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굉장히 어,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국제 송금을 위해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만 잘 맺어도 이 리플이 파트너십만 잘 맺어도 미국은 완벽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잡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점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리플이 장악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금이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금입니다. 대장이죠. 코인 시장의 대장급입니다. 아직까지 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나요? 좋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두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적대국입니다. 적대국. 미국, 중국은 적대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무역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은 이미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 사실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언젠가는 크게 하락시킬 시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코인 시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중국인이 다 팔지 않는 이상 이 비트코인을 최대한 가격을 낮춰야지 미국 시장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트코인들 전부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부 비트코인의 영향,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암호화폐 어떤가요?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코인이라면은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면은 어떤 국가에도 어떤 은행에도 어떤 것에도 제재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P2P 거래로 개인과 개인이 바로 교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특징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암호화폐는 결국 탈비트 모든 코인들이 탈비트 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탈비트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 이런 식의 탈비트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암호화폐를 얘기하자면 이런 비트코인의 영향에 속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아직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핵심적인 지금 현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완벽하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도록 자신들이 그 암호화폐 시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 판을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리플 사업을 자세히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리플 요 상황 봐도 자세히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아직 애드하지 않았어요. 되게 굉장히 리플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뭐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리플을 아주 그건 좀 이따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그 전에 리플은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내지 않고 많은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벡터 거래소가 오픈될 때쯤 코인베이스도 리플을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 거래소에는 리플이 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벡터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을 때 코인베이스도 함께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교란 나라가 이 거래소가 세워지고 뭔가가 작업이 이루어질 때쯤 리플이 벌써 바닥을 깔아놓은 거예요.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다음에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송금 시스템을 깔고 테스트를 해보고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벡터 거래가 이제 나오잖아요. 굉장히 시간표 자체가 비슷하고 뭔가가 짜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벡터걸에다가 나오고 코인베이스는 그때까지 리플한 것을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뭔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느끼고 계셔야 돼요. 미국이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중국 코인보다는 미국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그 미국 코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리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긴 하고 다른 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코인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 생성된 코인들을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더 앞으로 시장을 더 읽고 갈 수 있는 것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전쟁에서 분명히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국이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아직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 개방적이지 않는 나라에서 발전된다고 한들 얼마나 발전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이미 페이스북, 구글 많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판도를 바꾸면 중국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왜 이렇게 미국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미국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끌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소식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식 준비한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오하이오주는 저 미국 북서쪽 쯤에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게 한다. 주 정부 중 처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한국은 세금 정부 한 번 내잖아요. 미국은 두 번 냅니다. 두 번. 페더럴 텍스라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고 또 각 주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오하이오주는 뭐 페더럴 텍스 나라에 내는 텍스는 다 현금으로 하겠죠. USD 현금으로 할 거고 미국 돈으로 달러로 계산할 거고 이제 이 오하이오 주에서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인정받는 거 이러고 해서 이제 저번 달에 작년 12월 25일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만큼 미국 오하이오주의 비트코인 세금 미국 51개 중에 50주에 한 개 주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이 주에서 모은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오하이오 주에서도 뭔가 비트코인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그리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 스테이블 코인 화폐 간주 하나 송금법 적용될 수 있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제 화폐로서 쓰여질 것이다. 결국은 미국 텍사스주는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송금법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달러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USD 달러잖아요. 미국 달러잖아요. 미국 달러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암호화폐 때문에 달러 가치가 소멸될 것이다. 앞으로 달러, 원, 뭐 엔화 가치 이런 지폐 달러가 다 가치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게 아닌가.
결국 달러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냐면 화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다른 암호화폐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만 교환 매개체로 쓰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이 페어에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거래를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백도골에서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벡터거래소로 넘어가서 이 벡터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암호화폐도 사용하고, 대신 달러 사용 자체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백드골에다 생기면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서 이제 많이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백드골에서가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여져서 암호화폐를 교환하게끔 이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다른 코인, 알트코인으로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페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방식들을 다 없앨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USD 달러 코인을 결국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페어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간주하나 청구법 적용될 수 있어. 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만들어야 해외에 이제 있는 다른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밖에 암호화폐를 사지 못한다라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미국인, 해외 또 다른 기관들이 와서 이제 투자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사고 이렇게 방식이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 요즘 어떤 게 뉴스가 핫하나요? 여러분 주식, 여러분 잘 아는 페이스북, 애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토큰화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DX 거래소라는 곳이 이제 내일 오픈한다는데, 그 거래소에서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그랬듯이 이런 암호화폐로 주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강조가 되다 보면 결국은 지금 달러 쓰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암호화폐만 이제 또 리플 같은 이런 곳에서 다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코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하고 우리 우리 현금하고 이어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자금이 들어오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사고요. 그리고 미국 해외 자본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도 강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해외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시스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폐를 활발하게 이끌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USD 달러 이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그 방법으로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 방법으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방법으로 모든 암호화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코인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스테이블 코인만 남아서 이 스테이블 코인만 결국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점점 암호화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관심이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 왜냐면 지금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중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시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미국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분명히 무슨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모든 코인을 다 잡아 버리고 모든 코인 다 없애버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화폐를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꽤 무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달러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코 스테이블 코인이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거래자와 암호화폐와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큰 그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미국 달러를 계속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뉴스는 미국 네바다주 블록체인 기반 혼인 증명서 발행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혼인 증명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어쨌거나 이 정보가 저장되는 중요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아주 다 사용하게 될 것이고 2019년은 아주 일반화가 되는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일반화가 되는 그런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리다 주 의회에서 디지털 토큰법 발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도 점점 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뭔가가 법적으로서 확실한 규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법적으로서 규제가 되어지고 뭔가 확실한 국가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큰법을 발의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법안 제출했다. 이제 콜로라도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나 봐요.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죠. 사람들이 암호화폐 우리 코인과 토큰을 증권의 주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 두 번째 영상에서 올렸는데 암호화폐와 주식은 다릅니다. 완전 암호화폐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돈입니다. 돈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주식을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받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만 하지. 근데 암호화폐는 줄 수도 있고 거래소로 팔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콜라주는 법안 제출했다. 제출한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도요. 세금을 오하이오주가 아닌가요? 아무튼
제출한 거고 아직 완벽하게 된 지역은 없습니다. 텍사스 적용될 수 있어. 그렇죠. 화폐로 간주가 되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출했다. 이것도 법안을 제출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이제 비트코인 관련 무상 온라인 강의 9,000명이 관심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무료 강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9,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당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관련 무상 온라인 강의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학에서는 무료 온라인 강의할 때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라는 중점으로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건크릭 창업자, 여러분 이제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에 있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정말 눈길을 끄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건크릭 창업자, 미국 자산운용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에서 이 창업자 모건크릭이 람보르기를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람보르기를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람보르기를 안 팔아도 비트코인 매수해도 충분한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짧은 생각으로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 람보르기를 팔고 그것은 내 소중한 것을 내 값어치 있는 것을 좀 팔더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이제 그만큼 비트코인이 더 값어치가 높다. 람보르기보다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예정이다. 이렇게라고 저는 생각하고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식한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큰 틀을 바꾸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기에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된 코인들을 찾아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잠깐 상승장 타는 것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는 그런 단타적인 투자 말고 정말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개미거든요. 저도 이제 너무 소액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신중히 합니다.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합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할 때도 많아요. 투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의 기본을 놓치지 않고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미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이제 피땀 흘려서 번 소중한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암호화폐의 중요한 코인들에게 투자를 하셔서 이번 2019년, 20년, 그 이후에도 더 좋고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